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릭 베스트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장지에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누군가요? 홍콩의 행정장관인 렁추닝입니다. 렁추닝 그 행정장관을 이렇게 캐리커처를 이게 지금 두루마리에다가 그리고 각 티슈에 이렇게 캐리커처를 이렇게 지금 그려놨죠. 네, 그런데 상당히 희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송곳니도 있고요. 여기 써 있는 이 편자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없죠. 행정장관인데 네. 홍콩에서요. 하도 속이고 이랬다고 뭐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편자를 이렇게 써놓고 속이다는 뜻인데요. 그리고 송곳니를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제 그러니까 반대 세력들이 늑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저렇게 캐리커처를 저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중국의 그 광동성에 이런 거 화장지 그 제조 그 공장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압수한 중국 정부가 압수한 그런 그 이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지금 각 티슈가 한 2만 개, 두루마리가 7,600개였다고 그러죠. 이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홍콩의 그 야당이죠. 네. 민주당이 이게 판매하기 위해서, 이게 정치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행정장관이면 홍콩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풍자를 하는 거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뭐 지난 그 시위 때도 그렇고 굉장히 너무 그 친중 행보를 했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이 네. 그렇게 지금 싫어하고 있죠. 네. 예,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 화장지 압수에 대해서 민주당은 언론 자유 탄압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중국 당국은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인데 취임 후 첫 행보 국립현충원을 찾았죠.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로 선출이 됐죠. 네. 예, 그 다음 날 이제 현충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입니다. 여기서 지금 분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야당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이게 행보인데 이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의 묘역도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론 분열을 이제 끝내겠다. 그런 명분으로 그 지난 그 대통령 그 묘역을 지금 참여한 겁니다. 네. 그런데 지도부가 다 참여한 건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현충탑에는 말이죠. 한 50여 명의 민주당 그 의원들이 같이 네. 가서 헌화 분향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이승만 그 대통령의 그 묘역에는 우윤군 원내대표 그리고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이 세 명만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쪽짜리 참배였다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어쨌든 포용이나 화합의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배 이후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를 또 만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날 오전에 끝나고 나서 이제 오전에 김무성 그 대표를 찾았죠. 또 김무성 대표도 따뜻히 영접을 했다고 그러죠. 비서실장까지 보내가지고 밖에.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두 분 연세가 뭐 비슷합니다. 네. 중학교 1년 후 선후배라고 하던데. 51년생입니다. 김무성 대표가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는 53년생. 그리고 또 뭐 부산, 경남 또 출신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대화가 굉장히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 회동을 가진 두 대표는요, 앞으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모이는 2+2 회의나 또 대표 회동을 자주 열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모습이네요. 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있었던 날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서울 고법인데요. 그러니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그 법정으로 네.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얼굴이 밝죠. 네,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이 뒤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요? 아마 지지자들로 보이죠. 예, 뭐 이게 나이가 다 들어 보이시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모습과는 달리 그 재판부는 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죠. 자격정지 3년에. 근데 이제 그 1심에서는 그러니까 국정원의 그 심리전단, 그 대선전에 심리전단 그 활동이 국정원법에는 위반됐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한 건데 이번에 그 고법에서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선거 개입을 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자격정지 3년까지 해가지고 그런 그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1, 2심의 판결이 그러니까 다르게 나온 건데 네. 원전 원장 지금 여유로운 모습도 이렇게 보이지만 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원세훈 지금 그 전 원장이 이번에 구속되기 전에 또 바로 지난해 9월에 그러니까 1년 2개월에 또 그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설사 대표로부터 네. 그의 그 돈을 수수한 혐의로 해가지고 1년 2개월을 살고 나왔는데 살고 나온 지 이틀 만에 1심 그 선고 재판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는 집행유예가 됐죠. 네. 2년 6개월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2심에서 갑자기 이런 그 실형을 선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아마 예상치를 못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원 직원이 구속영장 발부 서류를 이제 내미니까 그거를 이제 작성하면서 이 손까지 이렇게 떨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5개월 만에 다시 이제 법정 구속되게 됐는데요. 구속되기에 앞서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 거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선거법 유죄 판단은 난센스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모습 아마 이 당시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해준 사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뒷목 잡았어요. 네, 눈을 이런 감고 표정인데요? 이렇게 뒷목을 잡은 골치야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지금 청문회장인데 10일 날 청문회장인데 아주 굉장히 고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아주 그런 모습인데 이날 이제 처음에 이번에 청문회 시작 때만 해도 네. 문안이 통과될 것이다. 정치인이고 맞아요. 원내대표도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병역 문제, 그러니까 자신을 비롯한 차남의 병역 의혹, 거기에다가 부동산 투기 의혹. 이제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언론 외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녹음 파일이 또 공개가 돼 버렸죠. 그래서 지금 여론이 지금 악화돼 버렸죠. 네. 예. 그래서 이날 청문회에서 대우각성, 백배 사죄, 죄송, 잘못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외압과 관련해 가지고는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면서 아주 사과를 또 했죠. 네. 야당에서는 총리 후보로는 좀 부적격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청문특위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새누리당 단독으로 채택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여론도 그렇게 하고 하니까 또 언론의 압과 이렇게 또 문제가 이제 생기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이 단독으로 좀 청문특위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채택을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한성교 위원장까지 해가지고 7명입니다. 새누리당이. 네. 그리고 야당은 6명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통과를 시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본회의에서도 이제 네. 단독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해서 16일 날 합의 처리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16일로 그 처리는 지금 뒤로 넘어갔습니다. 16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편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마무리 인사를 통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의 65년 모든 것을 되돌아보는 성찰과 또 반성의 자리였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남겼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경찰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수갑을 찬 여성 상당히 긴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시위하고 있는 여성을 이렇게 네. 좀 수갑까지 치워가지고 여성을 지금 경찰이 체포해갖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프랑스 릴입니다. 이 프랑스 릴에 지금 여기 법정인데요. 이쪽에 스트로스칸 네. 이전에 성추문으로 해가지고 IMF 총재직을 사임을 했었죠. 바로 스트로스칸에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항의 시위하다가 이렇게 지금 끌려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항의 시위가 여기서 벌어지다 잡혀간 건데 지금 이
시위 단체가 여성의 사기를 탈의하고 시위를 벌이는 걸로 유명한 페멘이라는 단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국제 그 여성 단체로서 굉장히 알려진 그런 단체인데 이 페멘 단체는 뭐 그동안 많이 알려졌죠. 여성들이 상의를 그냥 벗고 이렇게 그 시위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금 그 이렇게 지부도 막 생기고 하는데 이제 워낙 막 이렇게 우도 벗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격하네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지나치다 이런 또 반응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스트로스카는 아까 그 여기 릴이라고 그랬죠. 릴의 그 호텔을 그 중심으로 해서 그 매춘 조직 여기 있는데 그 조직과 연계해가지고 그러니까 릴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라든가 워싱턴 또 브뤼셀 이쪽까지 하면서 그 매춘 알선을 하고 또 향응을 받았다는 그러한 그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물론 네. 본인은 부인하고 있죠. 네, 이런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스트로스칸 전 IMF 총재는 최대 징역 10년형 그리고 벌금 150만 유로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리 위가 아주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영종대교에서 무려 106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11일 오전이었죠. 네. 안개가 아주 많이 끼었는데 이 모습은 헬리캠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지금 뭐 차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날 그 시계 가시거리가 네. 10m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좀 보니까요. 바로 앞에 차가 그냥 딱 나타나 버리던데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 안개가 끼면은 이게 지금 이 도로가 100km 제한 속도가 100km라고 그래요. 근데 안개가 낄 때는 절반 속도, 그러니까 50km로 달려야 되는데 그보다 더 빨리들 달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니까 그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쪽이 지금 영종도 쪽이잖아요. 공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곳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공항에서 서울로 가던 많은 외국인들도 좀 다쳤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한국을 이제 찾은 외국인, 그러니까 태국인도 있고, 뭐 중국인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외국인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친구끼리 또 가족끼리 오다가 네. 이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 18명이 병원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고로 해서 2명이 사망하고 한 70여 명이 지금 부상당해 있죠. 그래서 병원에 지금 있다고 그러죠. 네. 서해대교에서도 추돌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또 이렇게 영종대교에서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부상자들이 좀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최악의 지금 추돌 사고로 좀 기록될 전망입니다. 네. 예. 이 사상 최악의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이 영종대교에는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단 한 대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 대다수가 이용하는 교량인 점을 감안할 때 교통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여기 양식장인 것 같은데요. 머리 위로 이거 물을 뿜고 있는 거 보니까요. 고래인가요? 예, 북태평양 긴수염고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 하니 여기가 지금 경남 남해 그 앞바다라고 그러죠. 앞바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이 부위들이 있죠. 이렇게 쭉 네. 있는데 이게 지금 홍합 양식장이라고 그래요. 거기를 지나다가 이게 그 줄에 걸려가지고 줄에 4군데에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진짜 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죠. 이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지금 네.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지금. 네. 사투를 벌였는데 구조가 됐나요? 어떻게 됐죠? 그 고래연구소에서 가서 줄을 3개를 끌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막 요동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밤도 되고 해가지고 이제 3개만 끊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긴수염고래는 굉장히 희귀종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것도 지금 41년 만에 발견된 건데. 5년 만에 발견됐군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한 300마리 개체가 300마리 이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멸종위기종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자라면은 몸 길이가 한 18m 그리고 몸무게만 해도 80톤까지 나간다고 그러죠. 물론 이 지금 고래는 한 몸 길이가 한 10m 정도 되는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참 신기하긴 하네요. 이 고래 연구소는요, 긴수염 고래가 대한 해협을 통해서 동해를 따라 오호츠크해로 돌아갔거나 또는 일본 주변 해역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향했을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지난 11일에 채취한 이 긴수염 고래 표피를 분석해서 유전 정보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독일 메르켈 총리의 모습도 보이고요.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인데 저쪽 끝에 보니까 저 푸틴 대통령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벨라루스 네. 민스크인데요. 민스크에 있는 그 독립궁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사자회담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그 사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 포로셴코죠. 그리고 러시아 대통령 푸틴, 뭐 올랑드 대통령, 그리고 저기 독일의 메르켈 총리. 네. 이렇게 지금 사자회담을 하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사자회담국이 이쪽 4명인데 이렇게 넷 같아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푸틴 그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병합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그 서방 측으로부터 경원시 여기고 있죠. 한마디로 왕따를 좀 당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사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원래 한다면 이렇게 같이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초청국인 저쪽 벨라루스의 그 루카셴코 아마 대통령 자리 정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그 아주 모습이 좀 그렇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잘 표현해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그 회담을 이번 그 회담은 총 17시간 장장 17시간의 그 마라톤 회담이 됐는데 물론 뭐 밤샘 회담도 있었고 12시간 그게 이제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논의들을 했죠. 그런데 이제 결국 평화안을 끌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동부에서 우크라이나 그 정부군과 친러 성향의 그 반능 그런 그 반군과의 그런 그 휴전을 하기로 그러니까 15일 영시를 위해서 하기로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중간에 그러니까 중화기를 서로 철수를 하고 가운데 지역에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한다는 뭐 그런 내용의 평화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요, 완전한 휴전이 이뤄질 때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양측이 자제심을 보일 것과 최대한 빨리 유혈 사태를 중단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치 대화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거 법원의 모습인 것 같은데 여기 밖에 보니까 취재진들이 장사진을 이뤘어요. 네, 여기가 지금 서부지법인데요. 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1심 그 선고 공판이 있던 날이죠. 12일 날. 거기에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좀 바깥에 이렇게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날 1년 실형을 받았죠. 네. 예, 1년 실형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이번 재판에서 첫 적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항공로라 하면은 이륙해서 네. 공중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을 닫고 그 활주로로 갈 때 그 지상로까지 다 포함을 했습니다, 이번에요. 네. 예. 그런데 검찰에서 당초 3년을 구형했잖아요. 항로 변경죄 포함해서 4개 죄목이 다 인정이 됐는데 검찰 구형보다는 좀 낮게 선고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3년 했는데 이번에 이제 1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항공기 램프 리턴으로 뭐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동안 여론으로 많은 그 문매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20개월 된 쌍둥이가 있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쌍둥이 어머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같이 참작해서 이렇게 선고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 오성우 부장판사는요, 선고 공판에서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의 모습인데 그의 눈빛이 향한 곳 바로 이곳 월드컵 트로피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 언론 사진, 네. 2015년 세계 언론 사진의 스포츠 부문의 이 수상작입니다. 네. 이게 지금 그 중국 사진 기자가 찍은 건데요.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메시가 속한 그 아르헨티나하고 독일하고 결승전에서 붙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결국 뭐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1대0으로 패했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우승 트로피를 뭐 이렇게 안지는 못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우승 트로피를 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애잔한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 장면을 좀 제대로 이제 포착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아르헨티나는 준우승을 거뒀지만 메시 선수 자체는 최우수 선수상을 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그 대단한 명예죠. 월드컵에서 최우수 그 선수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최우수 선수상보다는 우승 트로피를 더 받고 싶었다. 그런 그 토로를 했다 그러죠. 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이 우승 트로피에 대한 간절한 눈빛이 그렇습니다. 너무 사진에 잘 예. 담겼네요. 예. 네, 이 상을 주관한 세계 언론 사진은요, 1955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설립된 단체라고 하는데요. 해마다 인물, 스포츠, 또 자연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최고의 사진을 뽑아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오늘 사진들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 그 헬리콥 사진, 네. 그러니까 영종대교에서 난 그 교통사고 그 사진을 봤는데 항상 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 운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이런 참변, 뭐 2명이 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참변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운전은 조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좋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경복궁을 비롯한 궁궐과 종묘 또 조선 왕릉이 설날인 오는 19일 하루 무료 개방된다고 합니다. 또 평소 예약을 해야 관람할 수 있는 종묘 역시 설 연휴 기간 동안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